양쌤 양썸 2부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멀리 미국에서 떡을 해먹을 수도 사먹을 수도 없는 곳에 계신 분이 떡이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쩌죠? 정답은 약식. 6번째 문제. 추석의 달은 보름달로 동그란데 왜 사람들은 송편이 달을 닮았다고 할까요? 추석이 8월 15일을 그 15일 반이라고 그래서 반인가? 모르겠네.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달을 닮아 보이지가 않아요. 자, 어쩌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살면서 다 까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은 제 동영상을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보시거든요. 아유 얘야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그걸 모르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해봅니다. 자, 다시 송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어느 날 땅에서 올라오는 거북이 등에 이상한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물론 이건 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서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자,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의자왕은 점술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해석하기를, 폐하, 백제는 꽉 찬 달이니 이제 기울어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요, 신라는 찰시기만 남았으니 곧 흥왕한다는 뜻이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목숨을 내놓고 해석을 하네요. 네. 자, 그 후 사람들은 앞으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꽉 찬 만월이 아닌 반달 모양으로 솔잎을 넣고 그리고 송병이라는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송병 이렇게 발음하다가 발음상 송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 7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떡을 가리키는 걸까요? 송편떡. 바로 절편입니다. 절편에 새기는 무늬 때문이래요. 무슨 행사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을 찍어 화려하게 만들어서 건강과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자, 생일에는 장수의 상징인 거북을, 혼례에는 다산을 의미하는 석류, 대추, 그리고 포도 무늬를 찍었고요. 그리고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라는 뜻으로 동그란 수레바퀴 모양을 찍기도 했대요. 우리가 보리개떡이라고 부르는 이 떡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구 빚은 떡? 한국에 사니까 매년 봄마다 쑥 뜯어서 두 어머니들이 쑥떡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여태 이 쑥떡이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개떡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요. 왜냐고요? 뭐 저 개떡같이 생긴 게 뭐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겨떡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이 좀 뭉클해졌어요. 먹을 것이 귀했던 봄철에 보리고개 때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먹었던 보리 겨떡이었던 거예요. 지난번 광복절 특집으로 저희 시어머니께서 시커먼 썩은 깻목을 일제시대 때 먹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시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리 겨떡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제가 우리 두 어머니의 배고픔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건 힘든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떡과 관련해서 가슴 아픈 가난을 예술로 승화시킨 한 선비요 예술가를 오늘 소개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자, 신라시대에 세상사에 통달했으나 가난하여 100군데 옷을 기워 입었다 해서 백결선생이라 불리우는 한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세모, 즉 섣달 금음, 그러니까 12월 30일에 빈 곡식통 옆에서 우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검은고 혹은 가야금으로 떡치는 소리를 흉내내서 아내를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방아타령, 덩기덕 덩덩 뭐 이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떡쿵 뭐 이런 거였을까요? 자, 방아타령이 하도 많은데 정확하게 어느 곡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얼마나 애절한 곡이었을지. 제가 그 아내였다면 얼른 악보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저작권 이렇게 딱 했을 텐데 말이에요. 안타깝네요. 9번째 문제 나갑니다. 지난 파리바게트 이야기에서요, 프랑스 혁명 전에는 신분에 따라 다른 재료의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도덕 윤리였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자, 한국도 신분 제도가 있었지요. 떡에도 그러한 사연이 있을까요?
네, 낮은 신분 사람들은 사실 가난했으니까 무슨 떡 해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조선시대 지혜로운 정조가 중국의 세시 풍속이기는 하지만 일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꾼들을 잘 먹이라는 의미에서 만든 날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솔떡이라고도 해서요, 송편을 만들어서 일꾼들의 나이 수만큼 먹도록 했다네요. 뭐 얼마나 잘 지켜졌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만, 자, 음력 2월 초하루, 이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강원도 사람들이 꼭 그날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 떡 이게 뭐라 하냐면 잊어버렸네. 그 뭐라 하던데 지금도 지켜요 거기 사람을. 그날 되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떡을 몇 마씩 해서 온 동네 사람 다 나눠 먹는데요. 일꾼만 주는 게 아니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요. 정답은 중화절. 문제 10. 자, 이제 젊은 사람들과도 아주 친밀한 떡볶이 이야기로 가볼까요? 떡볶이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K문화 체험으로 외국인들까지도 관심을 갖는 떡입니다. 간장과 소고기가 들어가는 궁중떡볶이, 이 고급진 떡볶이 말고 빨간 고추장 떡볶이는 과연 언제 만들어진 음식일까요? 지금까지 별로 문제를 못 맞춘 분들을 위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사지선다로 나갑니다. 자, 1번 임진왜란 후다, 2번 일제시대다, 3번 한국전쟁 직후다, 4번 1970년대 경제개발 시기다. 네, 어렸을 적에도 떡볶이 떡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전쟁 이후부터 떡볶이라는 음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실패 혹은 우연한 실수로 만들어진 음식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석유와 석탄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카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부, 어묵, 하드, 브라우니, 아이고 웃음이 나옵니다. 햄버거, 도넛, 시리얼, 쫄면, 감자칩, 와플, 초코칩 쿠키가 있습니다. 저는 좀 웃음이 많이 납니다. 왜냐고요?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음식들입니까? 게다가 쫄면은 인천 음식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중학교를 다닌 동네에서 생겼다니, 정말 나도 뭔가 위대한 발명가들과 비슷한 공간에서 살았다는 자부심이 막 생깁니다. 저희 중학교 때 친구들과 가장 많이 먹은 간식이 쫄면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음식들을 먹을 때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그들의 얼굴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떡볶이 이야기로 갑니다. 1953년 이제 30 초반의 마봉림이라는 아주 눈썰미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90세로 9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중국 음식점에서 먹던 짜장면에 실수로 가래떡을 빠뜨렸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래떡이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망이떡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그 떡이 짜장면에 들어갔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더랍니다. 그래서 고추장 떡볶이를 생각하게 되고 신당동 공터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1970년대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떡볶이 골목으로 이곳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1번째 문제. 저희 시어머니의 일제시대 이야기 중에서 일제가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몸빼라는 바지와 함께 집 밖의 활동에 동원시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껏 외출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는 저희에게는 집 안에서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론 요즘 코로나를 통해 조금 이해는 합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떡이 있어서 퀴즈를 내보자 합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시험편을 들으시고 어떤 떡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뮤직 큐. 가소롭다, 가소롭다, 여자일신 가소롭다. 규정에 깊이 묻힌 여자 유행 같을 소냐. 우리 동료 서로 만나 한 번 놀기 어렵거든. 무심하신 남자들아, 우리 말 좀 들어보소. 팔자 좋은 남자들이 부럽고도 애달프다. 무슨 떡이던데. 정답은 화전입니다. 자, 12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꼭 맞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자, 갑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드시죠? 저희 해외 교포들도 설이 되면 설 기분이 하나도 나지만 꼭 끓여 먹는답니다. 그런데 가래떡 혹은 방망이떡으로 불리는 이 떡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해를 시작하면 먹는 음식이니 당연히 축복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동그랗게 잘라서 먹을까요? 그리고 왜 흰색일까요? 자, 이 흰색은 천지 만물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길게
길게 내리고 동그랗게 자름은 재산의 증식을 의미한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엽전은 납작한 종이돈이나 카드 형태가 아니라 동그란 모양을 한 경우가 많았을 테니까요. 이후에 카드나 전자화폐가 쓰이고 동전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 후손들은 돈이 동그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신기해할 것 같은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떡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입니다. 하나, 둘, 셋, K. K. 자, 형님 K에서 동생 K 그대로 내리고 요게 입처럼 생긴 이것 있잖아요. 요걸 좀 작게 아래다 쓰시면 돼요. K. 동생 K. 자, 이게 Korea. K-O-R-E-A. K 찾으셨습니까? 하나, 둘, 셋.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cake. C-A-K-E. K. 자, K-방역이라고 들어보셨죠? K 무슨 뜻일까요? Korean 방역. 한국의 방역. 한국 사람들의 방역.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도 이거 여러 번 보시죠. KBS. 자, K-P-O-P. K. 잘 찾으셨어요. 자, K-pop. 요새 유명하죠? 지금 나온 단어를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K라는 글자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K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어를 소개해드렸어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간판으로 만날게요. 모두 바이바이.